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안 되고 은행도 멈춰 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3분 만에 일어난다면, 무릎을 꿇어라. 아니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라. 2024년 3월 15일 새벽. 페루에서 정말로 벌어진 일입니다.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미끼로 한 나라 전체를 디지털 감옥에 가둬버린 충격적인 사건. 범인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구원자였죠.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 외면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네 글자. 대한민국. 120초. 단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아니 전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작전 뒤에 숨겨진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면서 진짜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구해낸 진짜 영웅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이고도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이팅 적어주시면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만 전체 마비, 해군 레이더 블랙아웃, 병원 응급실 패닉. 여러분은 한 나라가 3분 만에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날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17분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됐죠.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페루 경제개발부 차관으로 20년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해왔죠. 중국의 무상원조로 우리나라 인프라를 구축할 때도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온 발전이구나 하며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원조가 아니라 디지털 족쇄였다는 걸 말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리마 대통령궁 지하 위기관리실에 저는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때문이었죠. 갑자기 거대한 모니터 12개가 일제히 빨간 경고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어요. 차관님, 칼라우 항만 크레인이 전부 멈췄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죠. 칼라우 항구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입니다. 하루 수출입 규모만 3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크레인이 멈췄다고요? 해군 태평양 함대 레이더 전체가 블랙아웃 됐습니다. 두 번째 보고였습니다. 이건 더 심각했어요. 우리 해군의 눈과 귀가 사라진 거거든요. 레이더 없이는 200캐리 영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중앙은행 전산망, 리마 국제공항 관제탑 통신 두절, 국영전력공사 송전 시스템 마비.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충격적인 보고는 따로 있었어요. 차관님, 병원들이 난리입니다. 수술실 모니터가 꺼져서 환자들이 위험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 전체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거죠. 대통령궁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가르시아 대통령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로드리게스 차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각하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그때 통신장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중국 기술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베이징에 있는 중국 기술진들이었어요. 리더는 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여유로웠어요. 페루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죠.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글쎄요. 최소 수개월은 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원한다면 24시간 내에도 가능하겠지만요. 24시간 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개월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4시간이라고요?
어떤 조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 박사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간단합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심화 협력 협정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초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그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시스템 오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리 박사는 태연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계획된 미소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IT 포렌식 팀을 소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정교하게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오류라니요? 3시간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차관님, 모든 시스템에서 백도어가 발견됐습니다. 백도어라고요? 네.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숨겨진 통로들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심어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복잡한 코드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킬 스위치입니다. 이 코드 한 줄이 활성화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TV를 끄듯이 말이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이 우리에게 설치해준 모든 시스템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노렸다는 겁니까? 증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그때 대통령궁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장관과 차관들이 즉시 모이라는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났어요. 전국 주요 6개 항만이 마비 상태입니다. 컨테이너선 147척이 대기 중이고 채설료만 하루에 2천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은행 시스템 마비로 국내 결제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업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파업 조짐이 보입니다. 보건장관의 보고는 더 심각했어요. 병원 16곳에서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응급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진만으로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중국 쪽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 협정이 뭘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각하. 그 협정에 서명하면 우리는 사실상 중국의 디지털 속국이 됩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마비된 채로 몇 달을 버텨야 합니다. 외교장관이 맞받았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IT 분석관이었습니다. 신뢰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방법이라니?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 같은 거였어요. 한국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걸까요? 회의는 일단 휴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의 협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모든 걸 걸어볼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리마 시내는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정전으로 인해 가로등 절반이 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죠. 우선 우리 외교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은 정식 외교 경로를 거쳐야 하지만 시간이 없었거든요.
매 시간마다 우리나라 경제 손실이 1,0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연결되기까지 몇 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페루 경제개발부 로드리게스 차관입니다. 차관님 상황은 들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한국 대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려하는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 전문가들과 직접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서울에 있는 한국 정부 기술진들이었습니다. 리더는 박 과장이라고 소개했죠.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차관님, 페루의 상황 보고서를 검토해봤습니다. 박 과장의 첫 마디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병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면 한 번에 전환하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병렬 시스템이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2021년 베트남에서 말이죠. 박 과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보였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다음 180초 내에 모든 트래픽을 새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180초요? 네, 3분입니다. 그 시간만 버티면 페루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독립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7일입니다. 일주일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 팀은 이런 긴급 상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8명의 전문가가 투입되면 충분해요. 그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간 화상통화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이 동료들과 잠시 시선을 나누더니 말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페루가 자립에 성공하면 언젠가 다른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페루를 돕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입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이정하다니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페루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를 협박했는데 한국은 조건 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바로 대통령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했어요. 각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장관들이 의외한 표정을 지었죠. 조건은 뭡니까? 경제부총리가 물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라고요? 재정장관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한국이 우리만한 큰 나라의 시스템을 7일 만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외교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우리 국가 인프라를 구원한다고요? 농담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 1위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 기술도 세계 최고고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습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고 항만에서는 체설료가 쌓이고 은행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어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나라 운명을 가를 수도 있었거든요. 각하 저는 한국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왜죠? 중국은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건 없이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통신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만약 한국 방식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죠. 저는 확신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이 한참 고민하더니 물었습니다. 정말로 7일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말이죠.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랬거든요. 혹시 한국팀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대통령도 한국이라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좋습니다. 한국팀을 초청하세요. 대통령의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중국이 알면 문제가 복잡해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각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박 과장의 대답은 신속했어요. 마치 우리의 요청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에게는 시도해볼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느니 한국의 선의에 모든 걸 걸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이면 한국팀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희망이 찾아오기를 말이죠.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호르의 차베스 국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비공식 입국이라 일반 승객들과 섞여서 올 예정이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거대한 장비들을 끌고 올까요? 차관님 저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안경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화상통화로 만났던 박 과장이었죠. 박 과장님 어서 오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과장 뒤에 18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서버나 복잡한 통신 장비들을 예상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박 과장이 작은 캐리어 가방을 가리켰어요. 18명이 가져온 게 고작 캐리어 10개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런 작은 가방들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시대거든요.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노트북과 소형 서버 그리고 위성통신 모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노트북 몇 대와 소형 서버가 전부라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공항에서 바로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비밀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주요 장관들과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곧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페루의 시스템 구조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선들로 연결된 복잡한 그림이 보였어요. 모든 시스템이 중국 중앙 서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정말 거미줄 같았습니다. 하나의 중심점에서 모든 선이 뻗어나가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이 중심점을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과장이 중앙에 빨간 점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선들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완전히 독립적인 병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병렬 네트워크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집은 그대로 두고 가구와 배선만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설명했어요. 기존 하드웨어는 건드리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만 교체합니다.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새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1단계 위성 백본 네트워크 구축, 2단계 분산형 로컬 서버 설치, 3단계 암호화된 메시 네트워크 연결, 4단계 180초 동시 전환. 180초요. 경제부총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3분입니다. 박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시간 동안 모든 시스템이 멈춥니까? 네. 하지만 3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3분 동안 전국이 멈춘다고요? 보건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술 중인 환자들은요? 응급의료 시스템은 별도의 배터리 백업으로 운영됩니다. 한국팀의 의료 전문가가 답했어요. 180초는 배터리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항공기는 어떻습니까? 교통장관이 물었어요. 관제탑 시스템도 독립적인 백업이 있습니다. 3분간은 수동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고려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장관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실패할 경우 기존 시스템으로 자동 복귀됩니다. 박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백업 플랜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박 과장이 잠시 동료들과 시선을 나누더니 말했습니다. 95% 확신합니다. 95%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95%는 기적 같은 확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작업 기간이 정말 7일입니까? 통신장관이 물었어요. 정확히는 168시간입니다. 밤낮 없이 작업한다는 뜻이군요. 네. 우리는 이런 긴급 상황에 익숙합니다. 한국 팀원들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를 겁니다.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두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림자처럼 작업할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림자처럼 작업한다니 뭔가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여야겠군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해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콘도르는 어떻습니까? 콘도르요? 네. 안데스 산맥의 콘도르처럼 높이 날아올라 자유를 되찾는다는 의미로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콘도르는 우리 페루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오퍼레이션 콘도르. 박 과장이 말했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박 과장의 답은 신속했어요. 우선 전국의 통신 인프라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 팀원들이 벌써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정말 일사불란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작업 공간과 인터넷 연결뿐입니다. 대통령궁 지하에 보안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하 작업실을 구경했어요. 18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벌써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잠시 와보세요. 박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게 현재 페루의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화면에는 페루 전체가 점과 선으로 연결된 복잡한 그림이 있었어요. 벌써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빠른 분석이 특기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빨간 점들이 취약점입니다. 정말 많은 빨간 점들이 보였어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멍투성이었다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에는 모든 빨간 점이 파란 점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칼라우 항구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7일 후에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하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콘도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콘도르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작전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죠. 이제 7일간의 기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팀들은 밤낮 없이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전 9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입니까? 대사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30분 후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직접 온다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중국 대사관 리무진이 대통령궁 앞에 섰습니다. 천 대사가 내렸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로드리게스 차관님, 천 대사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기술진들이 어제 입국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천 대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페루 정부가 우리를 배신하려 한다는 것도 말이죠. 배신이란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능성이라고요? 천 대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로드리게스 차관님,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팀이 공항에 도착하는 사진, 대통령궁으로 들어가는 사진, 심지어 지하 작업실 입구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니요. 경고합니다. 즉시 한국팀을 돌려보내세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페루와 중국 간의 모든 협력 관계가 종료됩니다. 천 대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40조 원 인프라 투자, 무역 협정, 기술 지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는 배신자와는 일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협박이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12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지원을 철회하겠습니다. 천 대사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정부 한국 해커팀 은밀 입국 허용 중국 원조 뒤통수 친무능 정부 국가 기밀 외부 유출 의혹 언론전이 시작된 겁니다. TV를 켜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모든 뉴스 채널에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정부가 중국의 선의를 배신하고 한국의 미검증 기술에 나라를 맡겼다. 한국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해커인가 스파이인가? 40조 원 투자를 날린 무능한 정부 신문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조롱했고 거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 내부였어요. 오후 4시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차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교장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론에서 우리를 무능하다고 난리예요. 진정하세요.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정장관이 소리쳤어요. 지금 중국에서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경제부총리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그만한 돈을 대신 투자해 줄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려쳤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각하, 제 생각에는 한국팀을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신중파 장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관계를 하루아침에 버릴 순 없어요. 다른 장관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팀을 포기하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중국과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오늘은 한국팀 문제로 협박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로 협박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외교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중국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저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은 페루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울 뿐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 과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페루가 자유로워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페루는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7일 후에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보건장관이 물었어요. 95% 확신한다고 했죠. 지금은 97%입니다.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왜 확률이 올라갔습니까? 페루 사람들의 의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로드리게스 차관님 같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집니다.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공은 페루가 가져가세요. 우리는 그림자로 남겠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하.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중국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말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건장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 위험에 처할 순 없어요. 그 다음은 교통장관이었어요. 항공 안전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8대5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 과장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방해할 텐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박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페루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보여주셨죠. 그날 저녁 TV 뉴스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페루 정부 중국 최후 통첩 무시, 한국팀과 비밀 협력 강행, 경제 파탄 위기 거리에서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국팀 추방을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라. 페루의 자유를 지켜라. 여론이 양분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하 작업실에 내려가 봤습니다. 한국 팀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런 게 우리 일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답했어요.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거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박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5일 후면 페루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거리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오퍼레이션 콘도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압박과 언론 공세가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 저는 매일 아침 지하 작업실로 내려가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한국 팀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였죠. 차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4일째 아침 박 과장이 저를 맞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첫 번째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건가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의료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병원들이 다시 정상 작동할 거예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의료 시스템은 생명과 직결되니까 최우선으로 작업했습니다. 한국팀의 의료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기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통신 프로토콜만 우리 위성망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페루 전역의 병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점이 빨간색이었는데 하나씩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리마 중앙병원이 방금 연결됐습니다. 정말로 빨간 점 하나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마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봐야겠네요. 저는 즉시 리마 중앙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까? 차관님, 믿기 힘들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수동으로 하던 수술실 모니터링이 모두 자동화됐어요.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는 의학적 기적을 데이터 패치 한 줄에서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기됐던 심장 수술 3건을 오늘 안에 모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칼라오 항만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칼라오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멈춰있던 그 크레인들이 말이죠. 항만청장님, 제가 항만장을 찾았어요. 차관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항만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제까지 꿈쩍도 안 하던 크레인 20대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가 움직이자 항만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걸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은 몇 척입니까? 147척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20척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설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5천만 달러가 누적됐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제적 출혈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크레인을 조작하던 한 노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사람들이 이걸 고쳐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술이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되돌려주고 있었거든요. 3일째에는 더욱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해군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차관님, 레이더가 복구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였어요. 어떤 레이더입니까? 태평양 함대 전체 레이더 그리드입니다. 200캐리 영해의 전체가 다시 보여요. 저는 즉시 해군 본부로 향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에 들어서니 거대한 레이더 스크린에 수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점들이 뭡니까? 어선들입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이 화면 한 점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점은 불법 밀수선입니다. 밀수선이요? 네. 지난 일주일간 레이더가 꺼져 있는 동안 우리 영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즉시 해군 순찰대가 출동했어요. 2시간 후 밀수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코카인 2톤을 실은 콜롬비아 선박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점 하나가 우리 바다를 되찾았다는 신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어촌에서 벌어졌습니다. 4일째 저는 북부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한국 팀원 2명이 그곳에서 위성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민들을 위한 통신망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육지와 연락이 안 돼서 물고기를 팔 수도 없었거든요. 마을 이장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주더니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정말로 작은 위성 안테나 하나가 마을 전체를 되살려 놓았더군요. 이제 리마 시장에 직접 연락해서 물고기 가격을 협상할 수 있어요. 어부 한 명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한국 분들 덕분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요? 한 주부가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도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한국을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목이 맸어요.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리마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페루 전역에서 시스템 복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마 중앙병원 정상 진료 재개, 칼라우 항만 컨테이너 처리 정상화, 해군 영해권 회복.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자가 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협박만 했는데 한국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만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웃으면서 집에 오셨어요. 민심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협박했고 한국은 도왔다고 말이죠. 5일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침 뉴스를 보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팀 지지율 73%, 중국 협력 지지율 27%.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반대였는데 말이죠. 거리 시위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팀 지지 현수막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라시아스 코레아 고마워요. 한국.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지하 작업실로 내려가서 박 과장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어요. 무엇입니까? 최종 전환입니다. 180초 동안 모든 시스템을 새 네트워크로 옮기는 작업이죠. 화면에는 복잡한 타임라인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지난 며칠간 일어난 작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칼라우항의 크레인들이 밤에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살아난 심전도, 다시 움직인 컨테이너 크레인, 복구된 레이더 그리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최종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180초의 침묵 후에 페루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살아나고 항만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다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180초의 침묵을 견뎌내고 완전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적들이 마침내 큰 기적으로 완성되기를 말이죠. 오퍼레이션 콘도르 6일째 마침내 최후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중국이 모든 시스템을 셧다운시켰습니다. 전국 완전 암흑 상태. 응급 상황 발생.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대통령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본 리마 시내는 정말 끔찍했어요.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고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암흑도시였죠. 대통령궁 지하 상황실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스크린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중국이 모든 시스템을 강제로 셧다운시켰습니다. IT 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지난 며칠간 우리가 복구한 시스템들까지 모두 꺼뜨렸어요. 병원은 어떻습니까? 응급 배터리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항만은요? 완전 마비입니다.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곧 깨달았죠. 박 과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하 작업실에서 긴급 대응 중입니다. 저는 즉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한국 팀들이 모든 노트북을 펼쳐놓고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차관님, 드디어 시작됐네요. 박 과장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모든 시스템을 강제 셧다운시키고 동시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는 공격 패킷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당 수만 개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디디아스 공격입니다. 우리 새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막을 수 있습니까? 이미 준비했습니다. 박 과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백본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을 우회해서 직접 위성으로 통신하는 거죠. 위성이요? 네. 한국의 통신 위성 3기를 임시로 빌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지상 네트워크를 공격해도 우주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업의 백업이 준비돼 있었던 거였어요. 숨겨둔 카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국의 공격 때문에 전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원래 180초 계획이었는데 최대 300초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분이면 너무 길었어요. 병원의 응급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지만 위험해요. 박 과장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프체인 캐시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를 미리 각 지역 서버에 복사해두는 겁니다. 그럼 더 빨라집니까? 네. 120초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85% 정도까지 떨어져요. 85% 15%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지하로 내려왔어요. 로드리게스 차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각하 최종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85% 확률이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확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박 과장이 덧붙였어요. 중국의 공격이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한참 고민하더니 물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몇 주간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요? 페루는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국가가 됩니다. 대통령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작하세요. 각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20초간 모든 시스템이 멈출 거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마지막 도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전 8시 전국 라디오와 TV를 통해 긴급 방송이 나갔어요. 국민 여러분, 페루 정부입니다. 제가 직접 방송에 나섰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120초간 모든 전자 시스템이 정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독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120초만 참아주세요. 그 후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정말 120초면 됩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또 공격하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지지였어요. 120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한국을 믿습니다. 우리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리겠어요. 지금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2분 정도 못 기다릴까요? 칼라오 항만의 한 노동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2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마 중앙병원의 한 간호사도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이 성공해야 해요. 더 이상 중국 눈치 보면서 치료할 순 없거든요. 라디오와 SMS를 통해 전 국민에게 2분 안내문이 전송됐습니다. 오전 9시 120초간 침묵 그 후 자유. 길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스톱워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함께 세어봅시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외쳤어요. 한 노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독립하는 거군요. 젊은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야, 이 순간을 잘 기억해둬. 오늘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날이란다. 오전 8시 55분. 지하 작업실은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위성 연결 정상. 오프체인 캐시 동기화 100%. 한국 팀원들이 하나씩 보고했어요. 의료 시스템 완료. 항만 시스템 동기화 완료. 해군 레이더 캐시 준비 완료. 마지막 김박 과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점검 시작합니다. 모든 화면에서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때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장님, 중국의 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초당 10만 패키까지 올라갔어요. 박 과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성 연결은 지상 공격과 무관해요. 3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120초 동안 온 나라가 멈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차관님, 전국 각지에서 지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레키파에서 한국과 함께 자유로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쿠스코에서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그려서 들고 나왔어요. 트루히우에서도 오퍼레이션 콘도르 성공을 기원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각하 마지막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승인합니다. 페루의 자유를 위해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3, 2, 1 전환 시작. 그 순간 페루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졌어요.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정지했죠. 리마의 한복판에서도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어요. 평소라면 자동차 소음으로 시끄러운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하 작업실에서는 오직 한국팀의 노트북들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위성통신으로 연결된 유일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전환 진행률 10%, 20%, 30% 박 과장이 조용히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30초, 60초, 90초. 아르마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응급 배터리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수동으로 심전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정상입니다. 배터리 잔량 70%, 30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항만에서는 모든 크레인이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분 후면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항만에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조용히 서서 크레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다시 움직일 거야.
한국 친구들을 믿자고. 해군 기지에서는 모든 레이더가 꺼진 상태였지만 장병들은 침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더 좋은 레이더가 켜질 거야. 이번엔 중국이 끌 수 없는 우리만의 레이더 말이야. 전환 진행률 70%, 80%, 90%, 100초 경과. 이제 정말 마지막 20초였어요. 지하 작업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한국 팀원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95%, 98%, 99%, 110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거리의 시민들도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5, 4, 3, 2, 1 완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빛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건물의 전광판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불빛들이 더 밝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어요. 심전도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환자 상태 안정, 새 네트워크 연결 완료. 의사들이 환호했어요. 항만에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 속도면 하루에 30척도 처리할 수 있겠는데? 크레인 조작사들이 놀라워했어요. 해군 레이더에는 더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200캐리 영해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레이더 해상도가 3배나 향상됐습니다. 이제 작은 보트까지도 포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통신이었어요. 휴대폰들이 켜지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통화 품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터넷 속도도 몇 배 빨라졌고요. 성공했습니다. 지하 작업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팀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페루 관계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큰 환호가 들려왔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자유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울부짖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주먹을 쥐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우리는 자유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불빛이 돌아오자 도시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관님, 박 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페루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디지털 국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페루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전국에서 자발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함께 흔들었어요. 한국 페루 우정 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특별한 장면들이 연출됐어요. 아레키파에서는 시민들이 한국 국가를 배워서 함께 불렀고 쿠스코에서는 전통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반응을 보도했어요. 페루 디지털 독립 성공. 중국의 압박을 이겨낸 작은 기적. 한국 기술로 부활한 남미 국가.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힘으로. 이제 중국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한국 친구들 덕분에 진짜 독립을 이뤘어요. 그날 밤 저는 대통령궁 옥상에서 리마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불빛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불빛이었거든요. 우린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20초의 침묵을 견뎌낸 후 페루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독립국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성공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박 과장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차관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서버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국 서버라니요? 어떻게 그런 걸 찾으셨습니까?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중국 측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못한 파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복잡한 문서가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 명칭은 디지털 드래곤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중남미 전체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서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중남미 15개국 디지털 인프라 완전 장악수단 백도어 설치 개인정보 수집 경제 데이터 독점 최종 목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자원 통제. 저는 읽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체계적인 침략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리스트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은행 계좌 정보, 의료 기록, 통화 내역, 위치 정보,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하려 했습니다. 유전자 정보요? 네. 병원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중남미 인종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던 것 같아요. 파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국의 그림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무엇입니까? 페루 내부 협력자 명단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부 협력자라고요? 네. 중국에 포섭된 페루 정부 공직자들의 명단이에요. 화면이 바뀌면서 충격적인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속에 동료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통신부 차관, 에너지부 국장, 심지어 국회의원 3명의 이름도 보였어요. 이들이 정말 중국과 협력했다는 겁니까?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자 받은 대가와 임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 문서가 진짜라고 확신합니까? 디지털 서명과 타임스탬프까지 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죠. 박 과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더 있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도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페루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최종 목표는 중남미 전체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주요 국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디에요? CNN, BBC, 엘파이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음모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공개하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제국주의 폭로, 중남미 식민지화 계획 문서 공개, 페루 내부 협력자까지 포섭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BBC는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이는 현대판 디지털 식민주의의 전형적 사례. 중국의 1대1로가 실제로는 디지털 지배 전략이었다는 증거. 국제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완전한 날조다. 한국과 페루가 합작으로 만든 가짜 문서.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력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박 과장이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블록체인 기록입니다. 블록체인이요? 네. 모든 문서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어요. 생성 시간과 수정 이력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시값들과 타임스탬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블록체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오후 2시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국내외 언론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페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소위 무상원조는 사실 우리를 디지털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들은 우리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었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심지어 페루 정부 내부까지 포섭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모든 문서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것이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받아보더니 경악했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예요. 중국이 부인하고 있는데요. 부인한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 세계 반응이 쏟아졌어요. 페루 정부의 용기 있는 폭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식민주의에 중국의 1대1로 전략 재검토 필요. 각국 정부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무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유럽연합 디지털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 규탄. 일본 외무성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 논의 중.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브라질 우리도 시스템 점검에 착수하겠다. 칠레 페루와 연대하며 진상조사 시작. 콜롬비아 디지털 독립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멕시코 중국과의 모든 디지털 협력 재검토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각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날 밤부터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페루 정부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 한국과 합작한 반중 선전 활동. 경제 보복 조치 검토 중.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퍼져나갔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에서 비슷한 백도어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호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됐고요. 차관님, 우리가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의 디지털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페루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을 폭로하라. 디지털 독립 만세. 진실을 숨기지 마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한국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왔고 진실까지 밝혀줬다. 그 순간 국민들은 박수쳤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폭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칠레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차관님, 칠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입니까? 칠레 전체 항만 시스템을 페루 모델로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박 과장과 함께 산티아고로 날아갔습니다. 칠레 정부와의 첫 번째 협력 회의였어요. 로드리게스 차관님 정말 반갑습니다. 칠레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저를 맞았어요. 페루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도 시스템을 점검해봤더니 백도어가 발견됐어요. 페루처럼 완전히 갈아엎어야겠더군요. 그날 회의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혹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만들면 어떨까요? 연합이요? 네. 디지털 독립을 위한 중남미 연합 말입니다. 저는 흥미로웠어요. 우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국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환영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해방자잖아요.
한 달 후 콜롬비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엔 멕시코, 브라질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차관님,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 과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페루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대륙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리마에서 디지털 자유연합 창설 총회가 열렸어요. 중남미 9개국과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제가 개회사를 했어요. 디지털 독점과 지배가 아닌 공유와 자립의 길을 선택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온 박 과장이 연단에 섰어요. 한국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자유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동반자를 만난 거였어요. 연합의 원칙도 정했어요. 첫째, 독점과 지배의 거부. 둘째, 기술과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 셋째, 각국의 디지털 주권 존중. 넷째, 투명하고 개방적인 협력, 디지털 자유연합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비둘기와 지구가 그려진 아름다운 깃발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경제부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게 됐어요. 기술 수출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기도 바빴는데 말이죠. 어느 나라예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네요. 페루의 이름이 이제 기술 수출국 명단에 올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 지표였어요. 차관님, 작년 대비 GDP가 12% 성장했습니다. 12%요? 네.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항만 효율성도 300% 향상됐고 의료 시스템 만족도 90%를 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그해 겨울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차관님, 유엔에서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유엔에서요? 네. 디지털 자유에 관한 특별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고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연설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무릎 꿇을 뻔했다. 오늘 우리는 당당히 서 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유엔 총회장의 선이 정말 떨렸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페루는 디지털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를 구원한 건 무력이 아니라 연대였습니다. 조건 없는 한국의 도움과 진실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자유와 주권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가 되어야 하고 지배가 아니라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페루는 이제 외칩니다. 우린 더 이상 디지털의 노예가 아니다. 그 순간 총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페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디지털 자유연합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페루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도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차관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는데 제 연설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페루 차관, 유엔서 디지털 자유선언, 중남미 연합, 새로운 모델 제시, 기술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마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페루 해군 사관학교였어요. 차관님, 어서 오세요. 사관학교 교장이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생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가 특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학 개론,
디지털 주권론, 한국식 정보보호 기법, 학생들의 교과서 첫 장엔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은 자유다. 생도들아 무엇을 배우고 있나? 제가 물었어요. 차관님, 사이버 방어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생도가 대답했어요.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한국에서 온 교관이 강의하고 있었어요. 페루는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해킹할 수 없어요. 다른 생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기술로 다른 나라도 도와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이 배웠다는 거였어요. 기술은 자유의 언어라는 걸 말이죠. 교실벽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페루 국기 옆에는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페루는 영원한 친구라고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궁 옥상에 올라가 리마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칼라오 항구에서는 크레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식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디지털 자유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그라시아스 코레아라고 쓰인 벽화들이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린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정말로 바뀌었다는 걸 말이죠.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디지털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스승이 되었어요. 페루에서 시작된 디지털 자유의 바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한국의 조건 없는 도움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페루는 누구의 속국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이었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그 길의 시작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